이럴 수가, 이 편지가 어떻게 여기에? 박정순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바람 속에 흩어졌다. 손에 쥔 누렇게 바랜 봉투는 마치 50년 전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 했다. 쌩쌩 부는 초겨울 바람이 정순의 회색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68세의 그녀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불렸지만 이제는 깊게 패인 눈과 주름과 굽은 어깨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매에는 젊은 시절의 기운이 남아 있었고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회색 코트 차림에서는 한때 교사였던 그녀의 품격이 느껴졌다. 우체국 앞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있던 편지를 주운 순간 정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봉투 위에 삐뚤빼뚤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송이님께 2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이름이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정수는 중얼거리며 봉투를 뒤집어 보았다. 보낸 사람 란에는 김철수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정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우체국 앞 낡은 나무 벤치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눌렀다. 김철수. 그 남자 때문에 송이와 평생의 우정이 깨어진 장본인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요.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젊은 여자가 걸음을 옮기자 그녀는 다시 편지를 바라보았다. 우표는 이미 빛이 발해 있었고 소희는 희미해서 날짜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편지가 꽤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정순의 손가락이 봉투의 모서리를 따라 떨렸다. 바람에 실려오는 낙엽 타는 냄새와 함께 마을 빵집에서 나오는 따뜻한 단팥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 모든 게 멀게만 느껴지다. 오직 손안의 편지만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송이 언니, 이게 뭐지? 정수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진 하늘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답답해 보였다. 편지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던 정순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20살 때의 자신과 송이. 둘은 같은 사범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같은 마을에서 교사로 일했다. 모든 게 완벽했던 그 시절, 김철수라는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읽어야겠어.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손가락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찍 소리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풍겨나왔다. 편지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구겨진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정수는 안경을 코 위로 올려 쓰고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다. 송이야,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어서 펜을 들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철수의 글씨체는 예전과 똑같았다. 정성스럽고 반듯한 글씨로 쓰인 편지 내용을 읽어가면서 정순의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지다. 쌩쌩 부는 바람 소리가 귀를 때리고 우체국 앞을 지나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했지만 정순에게는 편지 속 글자들만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럴 수가. 편지를 다 읽은 정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50년 가까이 품고 살았던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가슴 깊숙이 박혀있던 가시가 뽑히는 아픔과 동시에
너무 늦어버린 진실에 대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송이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찬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고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체국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똑똑하며 콘크리트 바닥을 때렸다. 정수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일어났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우체국 현관문이 바람에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나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정수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와 함께 편지 속에 담긴 진실이 그녀의 마음을 휘저으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깨워놓았다. 정순아, 너 혹시 철수 씨 좋아하는 거야? 50년 전 송이의 목소리가 정순의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잠 못 이룬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지만 어젯밤 발견한 편지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있었다. 정수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며 과거를 떠올렸다. 물이 끓는 보글보글 소리와 함께 그때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선명해졌다. 21살의 자신과 송이. 둘은 정말 자매처럼 가까웠다. 송이는 키가 크고 늘씬한 몸매에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활발한 성격이었다. 언제나 환한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 사이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여자였다. 반면 정수는 조금 작은 키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따내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둘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욱 잘 어울렸다. 그때가 1972년이었구나. 정수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와 창가에 앉았다. 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그해 봄 마을에 새로운 우체국장이 부임해왔다. 김철수. 31살의 그는 서울에서 온 총각으로 마을 처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안경을 쓴 지적인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도시적인 세련됨과 부드러운 말씨가 시골 마을의 젊은 여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철수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때의 송이 언니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송이 언니는 늘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우체국에 볼 일이 있을 때면 항상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정순도 철수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친구인 송이가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숨겼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철수가 정순에게 더 자주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정순 선생님, 이 책 읽어보시겠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건데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철수는 조용한 성격의 정순에게 더 끌렸던 것 같았다. 송이의 활발함보다는 정순의 차분함이 그의 마음에 들었나 보다. 정순은 찻잔을 입에 댔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때의 달콤했던 기억이 지금은 독이 되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정순아, 너 정말 모르겠니? 철수 씨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방과 후 송이가 정순을 불러내서 한 말이었다. 둘은 학교 뒤편 은행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에 노란 은행잎이 살랑살랑 떨어지고 있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로웠다. 무슨 소리야? 철수 씨는 송이 언니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정순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런 정순을 보며 송이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처음에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눈빛을 보면 알겠더라. 너만 바라보고 있어. 송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친구를 향한 진심도 함께 들려왔다. 송이 언니, 괜찮아.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면 어쩔 수 없지. 송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수는 친구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둘 사이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흘렀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트렸다. 그해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마을에 큰 눈이 내린 날이었다. 정수는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정순아, 너 정말 모르는 거야? 병이 나은 후 학교에 나간 정순을 송이가 화난 목소리로 불렀다. 송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뭘 모른다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철수 씨가 나한테 고백했어. 정수는 깜짝 놀랐다. 철수가 송이에게 고백했다니. 그렇다면 자신의 착각이었던 걸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 받아들였어. 그런데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생겼다면서. 송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 누구? 너야. 너라고. 철수 씨가 정말 좋아하는 건 너라고 했어. 송이는 소리를 지르며 정순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송이 언니, 나는 정말 몰랐어. 나는.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뒤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아픈 사이에.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정수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송이는 듣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송이는 정순과 말을 하지 않았다. 사실 철수는 정순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었다. 송이와의 일을 정리하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정순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우체국 업무가 바쁜 중에 어딘가에서 분실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수는 철수의 편지를 받지 못한 채로 송이의 오해 속에서 괴로워했다. 결국 철수는 다른 도시로 발령을 받아 떠났고 송이와 정순의 우정도 그렇게 끝이 났다. 그 편지가 어제 발견한 편지였구나. 정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철수의 글씨로 쓰인 진심이 50년 만에 전해진 것이었다. 송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정순이야. 하지만 너를 속이고 싶지는 않았어.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려고 해. 정순이에게는 이 마음을 편지로 전할게. 우리 셋 모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편지 끝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송이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그녀의 울음소리와 뒤섞였다. 정순아, 이 편지가 진짜 너한테 가야 했던 거였어?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철수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어제부터 수십 번도 넘게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 밀려왔다. 거실 벽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편지지의 구김과 누런 얼룩들이 5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정수는 돋보기를 쓰고 철수의 글씨 하나하나를 천천히 따라 읽기 시작했다. 정순이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송이에게 고백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만을 사랑했거든요. 정순의 손이 떨렸다. 철수가 송이의 고백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송이가 철수에게 고백을 했다는 뜻이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아니야. 분명히 송이 언니가 철수 씨가 고백했다고. 정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다. 바닥에 깔린 장판이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50년 동안 품고 살았던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다. 송이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송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정순이라고. 송이는 처음엔 놀라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송이가 울었다는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송이 언니가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다. 송이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자존심이 상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말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절당한 상처가 너무 컸을 것이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셨다. 목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졸졸졸 들리며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편지의 다음 부분을 읽었다. 송이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랑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당신에게는 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은행나무 아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은행나무 아래. 그곳은 정순과 송이가 자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였다. 철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 보다. 일요일 오후 2시. 정수는 그때를 떠올려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50년 전의 기억은 흐릿했다. 분명한 것은 철수의 편지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다. 만약 당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송이 때문에 나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택한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정순이에게 김철수. 편지를 다 읽은 정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철수는 자신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것을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 마을을 떠났다. 이럴 수가. 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만약 이 편지를 그때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송이 언니와의 우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철수 씨와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갑자기 현관문에서 딩동하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정수는 재빨리 편지를 접어서 가방에 넣고 문을 열었다. 정순 이모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젊은 주부 미영이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다. 어머, 미영이구나. 들어와. 아니에요.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무 많이 해서요.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미영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찬통을 내밀었다. 고마워, 미영아.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잘 됐네. 이모,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미영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요즘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고마워.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 미영이가 돌아간 후 정수는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갔다.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식욕은 없었다.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다. 철수의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다. 그의 마음도 이 글씨만큼 진실했을 것이다. 철수 씨, 당신도 고생했겠구나.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만약 그때 편지를 받았다면 정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송이와의 우정을 택했을까? 아니면 철수와의 사랑을 택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답을 내리기 어려웠다. 20살의 자신이라면 아마도 우정을 택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50년을 살았다는 사실이었다. 송이 언니를 원망하며 철수를 미워하며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모두 허상이었다. 송이 언니, 언니도 얼마나 아팠을까?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송이 언니도 분명 상처받았을 것이다. 좋아하는 남자에게 거절당한 아픔, 친구에게 질투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서 진실을 왜곡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다. 편지지 위로 떨어진 햇빛이 종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마치 철수의 마음이 50년 만에 전해지는 것 같았다. 정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송이의 묘소를 찾아가서 진실을 말해주어야 했다. 그리고 늦었지만 사과해야 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로웠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일어났다. 이제 과거와 화해할 시간이었다. 송이 언니,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어. 용서해줘. 정수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와 그녀의 흰머리를 흩날렸다. 묘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쓸쓸함을 더했다. 송이의 묘비는 생각보다 소박했다. 고 송이 여사묘라고 새겨진 검은 화강석 비석과 그 앞에 놓인 작은 상석이 전부였다. 비석 옆에는 누군가 심어놓은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었다. 정수는 가져온 국화꽃 한 다발을 상석 위에 올려놓았다. 노란 국화꽃잎이 바람에 몇 장 떨어져 나가며 파드득 소리를 냈다.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얼마만인지. 정수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송이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 그동안 몇 번 성묘를 왔지만 항상 형식적이었다. 마음 깊은 곳의 응어리 때문에 진정한 애도를 할 수 없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오면서 나뭇잎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떨어지다. 정수는 코트깃을 여미고 가방에서 철수의 편지를 꺼냈다. 언니야, 이 편지 내용을 들어봐. 정수는 편지를 펼치고 친구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천천히 읽어나갔다. 철수의 진심이 담긴 글귀들이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편지를 다 읽은 후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나는 정말 몰랐어. 철수 씨가 언니에게 고백한 줄 알았어. 정순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하고 그 사람이 친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어? 왜 철수 씨가 먼저 고백했다고 했어? 바람이 답하는 것처럼 휘익 소리를 내며 불어갔다. 정수는 친구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자존심이 상하고 질투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진실을 왜곡해서 말했을 수도 있었다. 죄송합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어머, 누구세요? 저는 송이 이모 조카딸 은정이에요. 이모 기일이 다가와서 성묘 왔는데 혹시 이모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은정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송이 언니와 닮은 구석이 있는 단정한 얼굴이었다. 아, 그래요. 나는 송이 언니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박정순이에요. 아, 정순 이모님이세요? 이모한테 들었어요. 우리 이모랑 정말 가까웠다고. 은정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런데 오늘은 기일이 아닌데 왜 오셨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늦은 사과를 하러 왔어요. 사과요? 응, 오해가 있었거든. 50년 동안 풀지 못한 오해가. 은정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가져온 꽃을 상석에 놓으며 말했다.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정순 이모님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네.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는데 어떤 일로 사이가 멀어지다고 하시면서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송이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순이가 나를 용서해줬으면 좋겠다였어요. 뭐라고요? 정수는 깜짝 놀랐다. 송이 언니가 자신의 용서를 바랐다고. 이모도 후회하고 계셨나 봐요. 젊은 시절의 일들을. 은정의 말에 정수는 더욱 울음이 나왔다. 자신만 미안해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송이 언니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순 이모님, 혹시 이모가 남기신 물건들 중에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모가 정리하시면서 정순 이모님께 드리고 싶어 하신 것들이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일기장이 있는데 이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니의 일기라니. 그 안에는 당시의 진실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음 주에 시간 되실 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은정은 명함을 꺼내주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은정 씨. 은정이 떠난 후 정수는 다시 묘 앞에 앉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묘지에는 긴 그림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언니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다니. 나도 언니를 용서해. 우리 둘 다 어렸잖아. 정수는 묘비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철수 씨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도 평생 우리를 그리워했을까? 바람이 정순의 물음에 대답하듯 부드럽게 불어왔다.
코스모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편히 쉬어. 그리고 저 세상에서 철수 씨 만나면 얘기해봐.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정수는 일어서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때는 미안한 마음 말고 그리운 마음으로 올게.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가볍게 느껴제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다. 석양이 지는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고 길가의 핀 들꽃들도 예쁘게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정수는 은정이 준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다. 다음 주에는 송이 언니의 일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친구의 진심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버스가 부르르르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정수는 버스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다. 묘지가 점점 멀어져 갔지만 마음은 한결 가까워진 것 같았다. 송이 언니 고마워. 언니 조카 딸을 보내줘서. 정수는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버스는 노을 속을 달려가고 있었다. 할머니, 이 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7살 손녀 수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정수는 송이의 일기장을 무릎에 놓고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실에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솔솔 풍겨나왔다. 응, 할머니한테는 아주 소중한 거야. 정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주일 전 은정이네 집에서 받아온 송이 언니의 일기장은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다. 일기장은 낡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표지에는 1972년 일기라고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바로 그 운명적인 해의 일기였다. 수진아, 할머니가 어릴 때 이야기 들려줄까? 좋아요. 할머니 어릴 때도 수진이처럼 예뻤어요. 수진이가 깔깔 웃으며 정순의 품에 안겼다. 정수는 아이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에서 나는 샹푸 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도 너만큼 예뻤지. 그리고 송이 할머니라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 정수는 일기장을 넘기며 그날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았다. 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5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생생하게 다가왔다. 1972년 12월 15일. 오늘 철수 씨한테 마음을 고백했다. 그런데 거절당했다. 철수 씨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순이라고 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정순이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운 마음이 든다. 할머니, 왜 울어요? 수진이가 정순의 젖은 눈가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정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일기를 계속 읽었다. 12월 20일. 정순이한테 화를 냈다. 철수 씨가 정순이한테 고백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자존심 때문이었나? 정순이 얼굴이 너무 상처받은 것 같아서 후회된다. 정순의 손이 떨렸다. 송이도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었다. 1973년 1월 3일. 철수 씨가 마을을 떠났다. 정순이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편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고 했다. 무슨 편지일까? 혹시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정순이가 철수 씨를 피하는 건 아닐까?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송이 언니도 진실을 알고 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다. 현관에서 딩동하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 뛰어가며 소리쳤다. 엄마 왔다. 며느리 영미가 장을 보고 돌아왔다. 비닐봉지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엌으로 옮겨재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영미가 정순을 보며 말했다. 그래? 그런가? 네. 요즘 며칠 동안은 무거워 보이셨는데 오늘은 표정이 많이 밝으셔요.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응어리가 풀리면서 새로운 기운이 생긴 것 같았다. 영미야,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걸 해먹을까? 어머, 왜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오래된 숙제를 하나 끝냈거든. 영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수진이가 좋아하는 잡채 해드릴게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정말 오랜만에 화기애애했다. 아들 민수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영미가 동네 소식을 전했다. 수진이는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었다. 할머니, 내일은 유치원에서 할머니 자랑하기 시간이에요. 할머니 이야기해도 돼요? 물론이지.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할머니가 선생님이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주 예뻤다는 이야기도요. 수진이의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깔깔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식사 후 정수는 혼자 방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들고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철수 씨에게 50년 만에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다. 송이 언니의 죽음, 일기장에서 발견한 진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까지. 펜 끝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며 진심이 종이 위에 새겨졌다. 당신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의 오해가 이제는 모두 풀렸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정수는 봉투에 넣고 우체국 주소를 적었다. 혹시 철수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우체국으로 편지를 붙이러 갔다. 그곳은 1년 전 편지를 발견했던 바로 그 우체국이었다. 가을 햇살이 우체국 건물을 비추고 있었고 입구에는 국화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어르신, 등기로 보내시겠어요? 젊은 우체국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네, 꼭 전해져야 하는 편지거든요. 접수증을 받으며 정수는 마음이 뿌듯했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우체국을 나오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둥 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가 청명했다. 송이 언니, 철수 씨, 이제 우리 모두 평화로우면 좋겠어. 정수는 마음속으로 두 사람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길에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는 정자 앞을 지났다. 정순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맞아, 뭔가 밝아졌어. 할머니들의 말에 정수는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을 해결했거든요. 그래? 뭔데? 친구한테 사과하는 일이었어요. 아주 늦었지만.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수진이와 함께 마당에서 꽃을 심었다. 코스모스 씨앗을 뿌리며 수진이에게 말했다. 수진아,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게. 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야. 늦어도 괜찮아. 할머니도 실수했어요? 그럼 아주 큰 실수를 했지. 그런데 이제야 사과했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씨앗을 뿌렸다. 작은 손으로 흙을 덮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꽃들이 예쁘게 필까요? 그럼 우리가 정성껏 키우면 분명히 예쁘게 필 거야. 저녁 노을이 지면서 하루가 저물어 갔다. 정수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다. 5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다. 이제 남은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